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 교류 성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DC 성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유도 방출이 일어났을 때는 캐리어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류 성분을 가지고 최대 변조도, 레이저 다이오드에 변조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발광 다이오드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 캐리어 밀도의 시간적 변화율, 광자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앞에서 구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교류 성분을 우리가 고려하기로 했으니까 NT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 IT, ST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발광 다이오드 했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식의 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 DNDT는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요 우변의 합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 대신에 요걸 넣은 거고요. N 대신에 요거 넣은 거죠. 그리고 교류 성분만 고려하므로 우리는 이 I0, N0 이거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2의 j 오메가 t니까 이거 전부 다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NT라는 것은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N0가 이 스몰 n에 비해서 월등히 크죠. 교류 성분은 아주 작은 전압을 인가한 거죠. 그래서 직류 성분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 대략적으로 N0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 대신에 N0로 바꿔서 치환을 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이쁘게 정리합니다. n으로 묶습니다. n이 들어있는 항들 요거를 전부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항들은 다 우변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유도 방출 시의 캐리어의 밀도는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 N0-NG, NG는 타우 pH분의 2라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타우 pH분의 1로 놓으면 여기 S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VI분의 마이너스 타우 pH분의 스몰 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과 S를 분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 다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요거 했었죠. 요게 0이니까 이 뒷부분도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SJ 오메가는 GN S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을 앞에서 구한 이 방정식 여기다 대입합니다. N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양변에 타우 pH를 곱합니다. 곱하고 S하고 I를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좌변에 분수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분수식을 타우 pH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타우 pH로 나눠주니까 이거 타우 pH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타우 pH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타우 pH로 나눠주면 여기 없어지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우 pH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변을 분자 분모를 나눠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하고 I 자 분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변조도라는 것은 I분의 S죠. 그래서 I분의 S를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좀 식이 복잡해 보이죠? 자, 요게 레이저 다이오드의 변조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조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최대 변조도는 분모가 최소값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여기 분모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1이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져서 분모가 제일 작아지니까 이 변조도는 제일 큰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오메가 제곱하고 요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오메가 제곱이 요거랑 같을 때, 요때 최대 변조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때 오메가 제곱이 요거랑 같을 때를 우리는 공진 주파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R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R은 2파이 FR 그래서 FR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도를 구해보면 자 오메가가 제로일 때 하고 오메가가 어떤 특정한 값 오메가를 가질 때 그 B를 구해보면 이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거 대신에 오메가 R 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R이 같을 때 최대의 변조도를 갖는다. 그 얘기는 우리 LED에서는 오메가와 요 변조도의 곡선이 이렇게 됐죠. 요거를 그때는 F로 표현했죠. F나 오메가나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값이 루트 2분의 1이었죠. 그런데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쭉 가다가 오메가가 오메가 R이 되면 갑자기 증가하죠. 요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 최대 변조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다이오드는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와 이 변조도 곡선을 보면 이 공진 주파수에서는 크게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구한 식들입니다. 이거 다 기억이 나죠? 이건 지금 방금 구한 거고요. 이거 기억나죠? 요도 방출 시에는 캐리어 밀도는 일정하다. 거기서 나온 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요도 방출 시에 광자의 농도는 요 I0의 1차 함수가 된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ITH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오메가 R 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G는 요거죠. N0-NG 타우 pH 분의 1 요거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0는 요거죠. QV 분의 타우 pH I0-ITH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V는 자 여기서 QV를 구해보면 요거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QV분의 1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QV분의 1에다가 요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오메가 R 제곱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FR은 2파이분의 오메가 R이죠. 자 오메가 R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의 공진 주파수는 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됐었죠. 캐리어의 재결합 시간, 수명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그거 외에 타우 pH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I0, 즉 레이저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에 비해서 공진 주파수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타우 pH 요항이 들어가 있죠. 1로 나눠주니까 이 값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I0, 우리 레이저 다이오드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공진 주파수도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공진 주파수는 LED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대략 기가헤르츠 정도가 나오는데요. 뭐 비교가 안 되죠. 메가헤르츠하고 기가헤르츠. 그래서 우리 광통신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기가헤르츠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변조할 수 있는 그 프리퀀시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전송 스피드도 빨리 할 수 있고 응답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통신에는 대부분 바로 이 레이저 다이오드, 그 중에서도 DFB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발광 소자가 아니죠. 빛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광 디바이스에 해당합니다.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